지난 한 주는 정말 막 한 달은 지난 것 같습니다. 예. 한 달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요. 일주일 안에 뭐 다 일어나서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날 현지 시간 미국 시간이죠. 그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날 이제 새벽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궁금해했던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CPI 예, 그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제 12월 결과물이요. 그 전달 11월보다는 좀 약간 예,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물가지수가 올랐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어떤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제 시장에서 예, 월가에서 이제 내놨던 어떤 컨센서스는 자, 3월쯤이면 이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사실 뭐 산타랠리였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은요, 지금도 산타랠리예요. 일본은 이제 중국 시장 때문에 이제 일본이 이제 덕을 보는 바람에 36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하다못해 우리나라 인구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시가총액이 우리보다 낮은 대만 지수조차도요, 지금 직전 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저 코스피가 3,300을 돌파하기 직전이다 이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2,500선을 밀어버려서요. 그동안 저 주가 지수를 보면요, 연초에 그 8일 연속 계속 주가가 예, 떨어졌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급락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8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한 16년 만에 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이제 하루 조정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냥 0.2% 정도 조정 주고서 또 이틀 연속 하락이고 오늘은 뭐 거의 뭐 그냥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OECD 국가는 물론이고요. 뭐 G20,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 우리 MBC, KBS, SBS 공평방, 우리 MBC, SBS, KBS, 예, 그 공영방송, 공평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YTN 연합뉴스, 그 다음에 모든 증권방송 빼놓고 보면요. 지금 심각하거든요, 지금. 예. 사실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뭐 전체적인 어떤 이 경제 상황이 그래 녹록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뉴스를 좀 틀 때마다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는 4월 10일, 예. 야당이냐, 여당이냐, 누가 우승하느냐, 누가 승리하느냐, 예. 그런 내용만 나옵니다. 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요. 자, 어쨌든요, 제가 보기로는요, 너무 웃긴 게 그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일단, 예, 고금리 기준은 계속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3월 달에 기준금리 내리는 거는 일단 물 건너갔다 보시는 거죠. 근데 웃긴 게요. 왜 올랐느냐라고 내용을 제가 뒤져보니까 그 미국은요, 전세 제도가 없잖아요. 월세입니다, 월세.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랐다는 거예요, 임대료가. 임대료가 올랐기 때문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올랐다. 자, 임대료가 올랐다. 그러니까 월세가 올랐다는 건요, 건물주 입장에서도 뭐 대출을 끼고 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도 은행에 내는 그 부담이 크니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거죠. 그거 간단해요. 그 임대료 월세는요, 아무래도 그 기준금리를 내리면 그것도 내려가겠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예. 그리고 또 일어난 게 이제 그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예, 지금 홍해상에 떠 있는 미 함대를 향해서 예,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했어요. 예,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요, 상대가 안 되는 그 친구하고 이제 그 상대하고 이제 싸움을 걸면 또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아주 또 화약고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뭐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바람에 뭐 한반도에서도 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여러분이 이 방송을 시청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김정은이라고 그러면요, 그 전쟁하겠어요? 그 하는 순간 뭐 자기 그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기대하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뭐 방산주 뭐 장이 안 좋은데도 뭐 좀 종목이 빅텍이라든가 스페코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홍해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영국과 이제 그 미국이 보복을 했죠. 그래서 아마 영국은 해안선이고요. 미국은 이제 바로 내륙으로 들어가죠. 한 몇만 명의 사망자 또 사상자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사그라졌으면 좋겠다. 뭐 이건 뭐 주가하고 관계없이요. 그냥 멀쩡한 민간인들 누군가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건 좀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문제들이 뭐 주식시장에서 지금 뭐 하여튼 주가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뭔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2020년 3월에 팬데믹 이후에 그때 이제 그 동학개미라고 동학개미 주식을 모르는 이제 주린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주식시장에 이제 붐을 일으켰고 약 600만 명밖에 안 되는 개인 투자자가 지금 한 약 1,400만 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국내 시장이 뭐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덤벼든 게 이제 서학개미라고 그래서요. 미국 주식을 이제 많이 사고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그것도 다 고점이지만 크게 이득 봤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신문기사 이렇게 좀 보다가요. 하나 내용이 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좀 일일이 기사를 캡처해서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 합니다. 잠깐 보실게요.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서학개미보다는요. 서학개미보다는 동학개미가 많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성소장의 핫 이슈 그래 왔습니다. 잘 보세요. 자, 기사를 보면요 뭐라고 쓰냐면 지난 3일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일 여기 3일입니다. 지난 3일 4.35달러에서 1.48달러. 자, 지난 3일 현지 시간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중국 가사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이옴 하우스 홀딩스라고 이걸 줄여서 EJH라고 그러는데 그 주가가 61%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3일이니까요. 이쯤 될 겁니다. 1.48달러. 급락 이후 추가 하락하면서 약 몇 퍼센트? 89%나 급락을 했어요. 엄청난 급락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A씨가 참여한 무슨 방? 리딩방에서 있습니다. 리딩방에서 며칠 만에 5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한 종목이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갔는데 89%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장수를 넘기면서 설명을 드려보죠. 자, 개인 투자자 A씨가 리딩방에 참여한 건 바로 SNS입니다. 광고를 통해서였고, 모르는 업체의 광고라면 지나가겠지만, 국내 대표, 미땡땡 그룹의 박모 회장님의 사진이 있었고,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그 광고에 이끌려서 리딩방에 들어가니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회사예요. 자, 그런 회사하고 좀 같은 회사인데 이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종목을 추천해 주었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SNS 광고에서 블랙록 직원이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추천한다고 생각하고서 들어간 게 참 웃기죠? 그죠? 그럴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노란톡 이런데 제 사진 걸어놓고 지금 3군데, 4군데, 성수아입니다. 그러고, 지금 뭐 종목 쪽이 있나 본데요. 저는 몰라요. SNS, 카톡 그런 거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리딩방에서 추천하는 종목은 수익률 나쁘지는 않았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연말이 되자 대박 종목이다.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된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옴 하우스 홀딩스. 이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무조건 며칠 안에 가격이 몇 배? 5배 오른다. 5배. 그러니까 여기서 5배 오른다고 했어요. 5배. 5배 오른다. 그리고 만약 손실이 나면 원금 보장을 하겠다 했습니다. 이거 사기입니다. 이런 거 없어요. 무슨 원금 보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들어간 거죠. 원금 보장하겠다.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순진한 건지 착한 건지 모르겠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순진하거나 착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멍청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원금 보장을 해준다? 무슨 다단계입니까? 아니에요. 원금 보장이.
그리고 무슨 저 블랙록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리딩방의 그 약속이 무색하게 사자마자 어떻게 했다? 끝을 모르고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한 거죠. 그죠? 끝을 모르고 떨어졌다. 이게 나온 기사입니다. 국내에서 해외 주식을 추천하는 리딩방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요,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검찰, 경찰, 금감원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자리에서 캠페인을 또 하나 합니다. 해외 주식은 하지 마시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성수사님, 그러면 국내 주식 할 만한 게 뭐 있나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죠? 없어요. 지금 장이 안 좋아서 우리나라만. 그래서 여기 SNS에서 증권업계 유명인을 사칭하고 리딩방 참여자를 모은 다음에 해외 주식을 사도록 유도하죠. 그죠? 이 친구 조직들이요, 국내 주식 가지고 막 했죠. 문자 보내고 막 전화해서 주식 하시나요? 저한테도 전화 온다니까요. 그랬던 친구들이, 그게 이제 그 노란톡, 그 다음에 너튜브, 뭐 SNS 이런 건데요. 예전에는 저기 포털 사이트, 여러분들 아시는 네이버 다음에서 그 카페가 있었어요. 그죠? 주식 카페. 막 많은 데는 30만 명, 20만 명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꼭 판다라고 그래요. 즉 뭐냐, 주가가 이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그죠? 이미 다 핀 거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제시하는 거예요. 꼭 판다. 그러면 이 A라는 종목을 여기서 20만 명, 30만 명한테 추천할 때는 이 친구를, 방을 운영하는 친구는 이 회사로부터 아무것도 안 받았을까요? 뭘 아무것도 안 받아요. 꽃값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죠? 그래서 여기 대박 종목이라 했던 종목을 샀을 때는 어김없이 주가가 하루 만에 폭락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뭐라고? SNS에서 여러분들한테 유명인을 사칭해서, 그러니까 미땡 증권 박모 회장님 사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종목을 일단 하나하나 주는데, 그게 블랙록 직원들이 준대요. 여러분, 블랙록 직원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리딩방 참여자를 모은 다음에 해외 주식을 사도록 유도한다. 근데 보니까 추천하자마자 주가가 폭락하더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라고요? 대박 종목이라 했던 종목들, 그리고 해외 증시에 상장된 시가총액이 작은 중국이나 홍콩 기업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국내에서도요, 예전에 이제 중국 주식들 상장해서 상당한 피해를 많이 줬었죠. 바로 장부, 이중장부 분식 회계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죠. 여러분들 보시는 재무제표는 멀쩡한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5년 연속 적자였더라. 그래서 정말 피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이홈하우스 홀딩스, 바로 이 시가총액이 얼마냐? 81억이 81억짜리를 81억밖에 안 되는. 그래서 시가총액, 뭐 자본금 뭐 이런 거 좀 약한 거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딩방에 속은 피해자들 반등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럴 일은 없어요. 반등 안 돼요. 반등이 아니라 이 회사는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왜? 지난해 반기 순손실만 약 얼마? 210억 원이에요. 210억 원. 적자 기업이죠. 제가 뭐라 했어요? 흑자야 된다고 그랬죠. 영업이익 흑자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가 회복 외에는 피해 만회할 방법이 없다. 주가 회복 힘들다고요. 시가총액 81억짜리가 순손실만 210억 원. 근데 이게 만회할 방법이 없다. 그 누구도 이 회사를 투자를 해서 끌어올린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낙폭이 컸던 만큼 주가가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출처는 밑에 머리 투데이가 되겠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제는요, 이겁니다. 처벌이 어렵다는 거예요. 해외 증시에 상장된 종목.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 보니까, 금융감독원 관계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리딩방에서 종목을 추천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 영업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 투자 자문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요, 핀블루 원서. 요즘 한참 시끄럽잖아요. 핀블루 원서가 뭘까요? 밑에 써있죠. 온라인 등재자 투자자들한테 투자 정보 제공하는 사람을 우리는 핀블루 원서라고 그러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배터리 아줌마 이런 분들이죠. 그죠? 아시죠? 그죠? 이분들이 사칭해서 이분들. 자,
투자들 많이 현혹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이 해외 주식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좋지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도 사실 잘 찾아보면 할 거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예? 그죠? 비트코인, 예, 예, ETF. 우리 국내는 왜 매매를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그거 실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10년 전에 그 민간업체가,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어요. 미국 그 증권시장에. 근데 퇴짜 맞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블랙록이나 이런 회사 다 참여했는데요. 그런 거죠. 그죠? 뭐냐면, 일단 수수료 낮춰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실체가 없으니까 비트코인을 이분들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느냐, 그러겠다 그래서 한 건데, 이게 24시간입니다. 24시간. 비트코인은 24시간이에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계속 차트를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잠 안 자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한 3일 동안 잠 안 자고 그 차트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심정지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그래서 그거를 좀 깊게 들어가자니 할 말이 많으니까, 아주 금융 관계자가 안 하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안 돼요. 비트코인 그 예전에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저 미국 시장이요, 전 세계 시가총액의 60%예요. 우리나라는 3%, 4%인데, 비트코인 한참 막 붐일 때 우리나라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였다니까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좀 자중하십시오. 자, 이 회사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도 뭐라고 그랬대요? 불공정거래 조사 범위는 우리나라 국내 상장 증권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이라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랬고, 누군가 시세 조정 목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했다라는 게 뭐가 돼야? 증명이 돼야. 근데 미국에서 외국인을 이용한 시세 조정 사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수사 자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누가 해외 주식 추천한다고, 예, 회원가입하라고 그러고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러면 그건 뭐다? 사기라고 보면 돼요. 무조건 사기. 알겠죠? 이거를 금감원이든 지금 경찰 관계자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당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블랙록이 마지막 금융당국 관계자께서 뭐랬냐? 국내 기업 정보는 어떻게 전자공시 시스템 있잖아요. 아니면 언론 기사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해외 기업은 정보가 원어로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피해 보신 분들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내 주식도 이런 종목 많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힘들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제가 뭐 몇 종목 갖고 얘기를 합니다만,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예.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투자재 종목이 지금 80개가 넘다고. 80개가. 12월 달에는 50몇 개인데.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 온 지 35년 됐는데요. 처음 봤어요.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